말리면 됩니다. 저기 나오는 호박종자도 다 그렇게 해서 말리는 겁니다. 시금치는요, 선생님 시금치 있잖아요. 가져갔는데 안 나와요. 그거는 순놈만 가져간 겁니다. 시금치 순놈, 암놈 따로 있어요. 대마도 암놈, 순놈 따로 있어요. 암놈, 순놈 따로 있는 게 있어요. 은행도 암놈, 순놈 따로 있어요. 즉, 순놈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씨앗이? 안 돼요. 순놈은 인간이든 식물이든 자연에서는 씨만 주면 돼. 그거 외에는 순놈은 필요가 없어. 만두집 아줌마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금치 채종을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암놈을 채종하셔야 됩니다. 암놈을. 그럼 암놈이 뭐냐고요? 딱 보면요, 순놈과 암놈처럼 생긴 놈들이 있다니까. 이건 암놈일 것 같아, 이건 순놈일 것 같아.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십자학과는요, 옆에 같이 있으면 안 돼요. 교잡이 잘 됩니다. 요번에 무릎 배치 저한테 받아가신 분들 다 거의 교잡종일 겁니다. 무랑 배추랑 가시랑 얘네들이 요 옆에 요 사이에 사이좋게 있어. 그 다음 씨앗을 받아서 심었는데 뭐가 나오죠? 배추도 아닌 것이, 무도 아닌 것이, 갓도 아닌 것이 식품종이 나옵니다. 육종은 바로 그겁니다. 육종은 여러분들이 내 배추가 좀 나 간맛을 좀 넣고 싶어, 무에 좀 매운맛 좀 넣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세 개를 같이 심어요. 같이 나중에 봄에 심어요. 심어서 그 씨를 가지면 돼. 그러면 그 씨 안에서 갓같이 생긴 놈, 무처럼 생긴 놈, 배추 맛이 아주 골고루 해서 나옵니다. 거기서 골라요. 여러분들 입맛에 좋은 거. 그거를 골라서 다시 그 씨를 심어요. 심어서 한 3번, 4번, 4년째 되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러한 맛의 배추나 갓이나 무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농부들의 육종 방식입니다. 이해되시죠? 옥수수도 마찬가지예요. 옥수수도 교배가 잘 돼요. 옥수수는 최소한 500m 떨어져 있으라고 해요. 아이고, 우리 집에서 심고 딴 집에서 심으라는 얘기겠죠? 그러면은 옥수수 여러분들 보면 다 이빨 이상해요. 그죠? 깜정 것들이 썩은 이빨 다 각인 듯이 나오죠? 그러면은 이거는 순개가 아니야, 버리지 마시고 거기에 나오는 검정, 내가 검정차를 계속 받고 싶으면 그 검정차를 다시 심어요. 그러면 거기서 흰차랑 섞여서 나오니까 또 흰차, 검정차를 나요. 거기서 또 검정차를 또 심어요. 계속 3년, 4년 되면 검정차이 다시 나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검정차이가 흰차이가 뭔차이 다 섞였어. 그래서 뭐가 났냐면 분홍 색깔이 나왔어. 그러면 아까 제가 육종하는 방법 말씀드렸죠? 뭘 심어요? 분홍빛을 심어. 그래서 계속 분홍빛을 채종해서 계속 심습니다. 그러면은 분홍 옥수수가 만들어집니다. 육종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파, 부추 뭐 이런 것들은 잘 아시죠? 토종 조선파는요, 땅 속에서 겨울을 나요. 겨울을 나요, 토종파는. 계량파는 안 나죠? 계량파는 안 날걸요? 그죠? 맞죠? 계량파는 아마 동면 못합니다. 조선파는 동면합니다. 자, 이제 체종, 육종 이런 것들 뭐 간단하게 했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합니다. 씨앗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자, 씨앗 가져가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 뭐 하셔야죠? 증식하셔야 됩니다. 증식. 농사 지으신 분들 아지만은 이 수수가 하나를 심으면, 이 하나를 심으면 얼마나 나올까요? 수수 안 세워봐서 몰라요. 옥수수 하나를 심으면 몇 개 나오죠? 그건 제가 세워봤어요. 150개, 최장 500개, 600개 나옵니다. 벼는 하나를 심으면 뭐가 몇 개 나오죠? 200개 세워봤어요? 200개 나와. 뭐 안 세워봤어요. 콩은 하나를 심으면 몇 개? 500개? 오, 와, 엄청 농사 잘 되네. 바로 그거예요. 이 곡식종자의 특징이 얘가 왜 곡식으로 정착돼? 왜 옥수수가 식량으로 대체가 될 수밖에 없었던가?
뭐예요? 많이 나와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어머, 이것밖에 안 돼라고 말씀하시지만 이 한 알이 엄청난 양을 줍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증식을 하는 건 뭐냐면 몇 알을 가져가서 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50평, 100평 아니면 500평에 원하는 씨앗을 만드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러해야 합니다. 근데 저한테 메시지가 딱 옵니다. 50평 심을 배추 종자 주십시오. 나를 어떡하라고? 여러 사람 다 나눠줘야 되는데. 더 황당한 얘기도 있습니다. 전 만평, 토종 종자 만평 할 예정인데요. 그럼 나를 어떡하라고? 고추씨 저기 바깥에 곡성초랑 264 갖다 놨습니다. 264는요, 괴산에서 찾아낸 그 재래종자인데, 새마을 당시에 농진청에서 한 계량고추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고추 특작하시는 분들 있죠? 그만큼의 크기입니다. 그러면 이 고추 안에 씨앗이 몇 개나 들었겠어요? 엄청나겠죠? 그거 하나 가져가면요, 내년 농사 확실히 집니다. 몇 개나 나오고 한 100주, 최소 100주 나오죠? 안 나오나? 100주 정도 나올걸요? 잘 들어가 있으면? 60주 이상 나올 겁니다. 그러면 나는 기껏해서 텃밭 해가지고 청고추 먹으려고 5주, 10주 사는 사람이 고추 하나를 가져가면 어떻게 돼요? 넘들이 못 가져가. 툭툭 풀어가지고 씨를 가져가면 됩니다. 증식을 위한 것이 여러분들의 첫째 미션입니다. 증식입니다. 그 다음에 가져갔습니다. 제가 저기 다 기록하라고 해놨어요. 증식용은. 저는 이제 종자가 없어요. 이거 시드림에 있는 종자들입니다. 다 가져왔습니다. 이 종자가 196번이 누가 가져갔어. 증식을 제대로 못했어. 196번 종자는 없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따라서 증식하시는 분들은 책임을 가져가셔야 돼요. 196번 종자 할머니가 돌아가셨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손에 토종 종자가 어떻게 유지되는가 달려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오신 분들은 곡성, 전라도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증식을 책임지시는 겁니다. 증식을 책임지고 그 다음에 저 바깥에 종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264 고추나 곡성초 대표적으로 이제 고추이겠다. 곡성은 고추 특장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면 저 씨앗을 나는 2월달에 저거 내지요. 모종을 냅니다. 모종을 내는데 가능하면 씨앗이 모종을 내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는 세계가 가능하면 모종을 안 냈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그 씨앗이 많을 경우입니다. 씨앗이 적으면 당연히 모종을 내야 됩니다. 왜? 손실률이 적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저는 모종을 냅니다. 모종을 내는 이유는 풀과의 문제 때문이에요. 고추를 집합을 하면은 이 배도 굵어지고요. 키가 크진 않아요. 그리고 3번 딸 거 2번밖에 안 되긴 해요. 그러나 많은 어떤 자연재해에 되게 강인해요. 하지만 풀들이 먼저 자라버려요. 그래서 저는 고추는 가능하면 모종을 냅니다. 모종을 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식물은요, 스트레스를 주면 어떻게 한다고? 잘 열려요. 들깨를 그냥 하는 것과 직파한 놈과 모종으로 해서 옮겨 심은 놈, 어떤 것이 수확량이 많은 줄 아세요? 모종으로 옮겨 심은 놈. 왜? 스트레스 받으니까 내가 죽을 줄 알고 많이 종족번식을 하는 겁니다. 이게 식물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나는 많이 얻고 싶으면 뭘 줘야 돼요? 식물에게 스트레스를 주면 돼요. 옮겨 심으면 돼요. 한 번 옮겨 심으면 2번 옮겨 심으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하지만은 식물의 스트레스도 여러분들이 감안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모종내는 다양한 방식. 그렇게 해가지고 자, 나는 고추를 갖다가 이번에는 300주 정도 하겠다. 특히 곡성, 전라도 계신 분들 264 같은 경우는 해보실만 할 겁니다. 왜? 지금의 여러분의 계량고추 정도의 과피와 훨씬 더 고춧가루가 더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저 고추의 특징은 무태비입니다. 제가 무태비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병충해가 거의 없어요. 마지막에 나왔어요. 마지막. 탄저에 강합니다. 끝에 나와요. 끝에. 탄저가 빨리 안 와요. 그건 아까 이유 말씀드렸죠. 걸음기가 없어서 병 걸릴 힘도 없어. 그러한 고추니까 그 고추를 가져가셔서 만약에 그 고추를 물론 드시기도 하지만 자 이제 네트워크로 갑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한 사람이 선생님 저 고추 6,000주 할래요? 하지 마세요. 많이 하는 거는 실패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많이 한다는 건 기계를 써야 됩니다. 많이 한다는 거는 돈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많이 하는 건 품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작은 농사에다가 알파, 작은 농사 당연히 토종 먹는 게 좋겠죠. 여러분들 먹는 건 토종으로 먹으세요. 다른 사람의 생명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생명이니까 토종으로 작은 농사 지으시고 먹는 거는 거기에다가 알파로 너한테 주는 거 혹시나 나는 팔아보겠다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500주, 1000주 정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셔서 나는 판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누가 토종인지 아닌지 누가 사줘. 그거를 제가 하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곡성의 축복농민회에서 고추를 300주씩 한다. 10개 농가. 그러면 3,000주가 나옵니다. 그죠? 3,000주 나오면 그 3,000주를 다 각기 잘 말려요. 잘 말려서 가지고 하면은 자 제가 기록해서 올립니다. 누구 고춧가루 몇 분씩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합쳐서 팔 수도 있고 아니면은 박웅두 씨가 한 거자 박웅두표 고춧가루 토종 고춧가루 합니다. 토종 고춧가루 하면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절대 시장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유기농산물, 친환경 농산물이 그대로 나가죠. 그러면 토종은 없어서 못 팝니다. 토종은. 왜? 맛이 달라요. 먹어보세요. 어떡하냐고 내가 어떻게 알아. 그 입맛을. 내 입맛에 맞아 그냥. 곡성초라는 거 제가 저게 원래 70리에서 한 건데요. 70초라고 줬어요. 여기 이렇게 토종고추의 특징들은 샤프해요. 이렇게 샤프한데 얘는 역삼각형이에요. 제가 노가리초, 뭔초 다 해봤는데 저기 초 많아요. 붕어초 엄청 갖고 왔죠. 다 해봤는데 곡성초만큼 확실한 청양고추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청양고추의 맛은 토종고추를 안 먹어봤기 때문에 지금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맞아요? 끝내줘요. 내려가지고 이렇게 뻥 뚫리는 듯 하면서 그것 때문에 단맛이 돌고 뭔가 황홀한 느낌. 곡성초 대마초 제가 대마를 재배합니다. 근데 대마와는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교잡될 여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곡성초 같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곡성초는 내가 한번 청양고추 드시는 분들은 몇 주씩 하시면 좋아요. 하고 아니면은 청양고추로 해가지고 파시는 분들 곡성초 한번 해주십시오. 얘는 탄저도 하나 와달라고 그러는데도 거의 없습니다. 완전히 끝에 엄청 달려요. 엄청 달려. 얘는 퇴비에 퇴짜도 안 들어가 봤어요. 옆에 내 오줌도 안 들어가 봤어요. 그렇게 해서 달린 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가 먹는 것만이 아니라 판매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오래 도전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것들을 기록해 주시면은 나중에 아니 저한테 얘기하세요. 가져오시면은 제가 알아서 팔아드릴게요. 여러분들 능력 있으면 알아서 파시든가. 근데 가능하면은 토종 농산물을 해가지고 이왕이면 곡성 전라 11인에서 토종 농산물을 판매하는 일단 첫 번째는 농산물로 생물로 가공은 나중에 생각해요. 아직도 토종 쪽에 해보지도 않는데 벌써 가공 생각하시지 마세요. 가공으로 가는 순간 모든 것들이 참 많이 망가져요. 항상 그러니까 농생물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판매까지 유통망까지 제가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가격에는 전혀 매이지 않습니다. 토종 농장이. 왜? 찾는 사람은 많은데 내놓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청양고추 얼마 내놓을까요? 만약에 하면 이것까지 한번 계산해볼까? 16,000원에 내놓을까요? 25,000원? 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주 장목, 나는 고추 특장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분. 물론 자금용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선을 내놓기가 어려우니까 자금용과 주 장목을 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농가 열가, 이게 뭐냐면 이 얘기예요. 원래 전여농에서 여성 농민에서 일농가 일토종 갖기인데요. 그렇게 하기에는 뭐 한 사람이 너무 방만해. 아직은 그렇게 이제 우리가 전 농부들이 토종 종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여러분들밖에 없어요. 따라서 최소한 한 농가에서 내가 10토종은 책임지는 겁니다. 10개 토종을 책임지면 저는 이 네트워크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종자를 갖고 계신 분이 어디 있는지 저는 알아요. 여러분들이 다 알아. 저한테 오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요? 거기로 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받으시면 된다. 즉, 일농가 10토종, 일농자 20토종은 민간 뱅크 역할을 합니다. 민간 토종 뱅크 역할을 합니다. 제가 저걸 다 안고 있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일농가 10토종 플러스 민간 뱅크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씨앗 나눔이 이제는 제가 이렇게 전시하는 게 아니라 내년 1월에는 여러분들이 증식한 종자를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만큼씩 증식했으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어요. 상상만 해도 엄청 즐거운 일입니다. 내년 1월에. 그죠? 여기에 농사 방법. 토종 종자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데서 짓지 마십시오. 자기 옆 주변에서 시작하세요. 텃밭에서 시작하십시오. 대충 우리가 텃밭은 혼자, 단자, 윤자 이런 방식으로 하지요. 그거는 뭐 농사법을 일일이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아까 보셨지만은 저 같은 경우 고추 옆에 깨를 심습니다. 허브 종류를 심어요. 허브 종류를 심으면은 담배나방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많이 방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제 텃밭은 지네들이 잘하기도 하지만 그냥 몇 가지가 있는지 몰라요. 방아도 있고 뭐도 있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의 병충해 예방은요, 천연 농약을 만들어서 뿌리는 게 아닙니다. 자연 생태계처럼 키우는 일입니다. 지금 뭐냐면 여러분들이 숲에 가면 다종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한밭에 정말 다종 다양할수록 병충해는 없습니다. 왜? 얘네들의 미생물들이 그만큼 다양하기 때문이죠. 미생물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미생물들이 서로 화학물질을 교류하면서 병충해 어떻게 해요? 저항 능력이 생기거나 병이 있다 하더라도 너 실컷 먹어 그래도 삽니다. 그 원리입니다. 즉 다양성.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공존하듯이 이 자연 내에서도 공존하듯이 여러분들 밭에도 공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천연 농약이라는 거 안 만드셔도 됩니다. 그냥 놔둬도 됩니다. 벌레들이 먹어도 니들 먹어라. 지칩니다. 벌레들이. 먹다가 지쳐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농사를 토종 종자로 농사 방법조차도 그렇게 하시면은 충분히 여러분들 노동력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시작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러한 농사법으로 그러면은 한 포에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들어가겠죠. 굉장히 많은 것들이 심어질 수 있습니다. 즉 저는 퇴비를 하지 않으니까 대신 콩이나 팥 계속 돌려짓기 하고는 아니고 옆에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농사를 지으시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농부권 앞으로 전라 씨드림은 어떤 방식으로 가냐면은 여러분들이 오늘 하신 여기에 다 기록을 하시고 가져가신 걸 기록하시면 제가 이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다 기록을 해드립니다. 씨앗 나눔은 그분들한테 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하고 서울에서 오신 분이나 다른 지방에서 오신 분들은 전라도 사람들이 다 가지고 간 뒤에 거기에 몇 알 남은 거 있으면 가져가십니다. 그래야지. 이거 곡성에서 했는데 그러죠? 너무 멀리서 오신 분들은 저한테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세요. 그러면은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집에 있는 거 다 안 풀었거든요. 이런 분들이 있을까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농가 네트워크, 토종 농가 네트워크를
지금부터 준비해 나갑니다. 혼자, 여기 물물교환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지역순환 얘기입니다. 뭐냐면은, 나는 힘들 때 하고, 너는 들 때 하고, 너는 뭐 하고, 곡성충하고 뭐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다 할 필요 없죠? 나눠 같이 교환해서 먹자라는 거예요. 교환해서 먹으면 돼요. 한 농가 10토종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내가 100가지를 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면 누가 뭘 제가 하고 있는지 아니까 교환해서 먹자라는 거예요. 돈 주고 사 먹지 말고. 물론 그분이 돈이 필요하면은 돈으로 주면 되겠지만, 가능하면은 물물 교환 시스템으로 우리가 가능하면은 화폐가 개입되지 않은, 가능하면은 돈이 개입되지 않은, 돈과는 좀 멀어지는 이런 생활로 가면은 좋지 않겠느냐라는 의도에서 넣어놨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제가 얘기하는 바로 농부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체종하고, 여러분들이 육종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손에 의해서 생명이 달려있는 그러한 농부, 생명을 지키는 농부가 되자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자, 제 강의에 한해서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남편이 술을 좋아해서 걱정.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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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서 드시면 되죠. 소주를 만드시고 막걸리를 만드시고 그러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드시고 싶잖아요. 그러면 안동 소주를 드시면 돼요. 네. 안동 소주가 좀 비싸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뭐 하면 되고, 두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많이 먹지 않고 적게 먹는 것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거는 각기 특성에 의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술 많이 드신다고 했죠? 그러면 농사 안 하시는 분은 반드시 부추 재배하세요. 부추가 해독 능력이 뛰어납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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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올 수도 있죠. 예. 그러면 순계를 좋아하시면 계속 그거를 잘 유지하면 되고요. 신경을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신경을 안 써요. 그냥 뭐 잡종이 나오면 그 잡종대로 해가지고 계속 그 육종에 나가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가 선택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게 한 6년이나 7년 정도 하면은 네. 오는 그게 맞아. 자기의 순계가 나옵니다. 네. 오는 순계가 나옵니다. 네, 대부분 자기 형질이 나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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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른 분. 네. 네. 자, 종자 말릴 때는요, 십자가는 그냥 다 햇빛에 말리시면 돼요. 다 그냥 햇빛에 말리면 되고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바람이 잘 통하는 곳이 중요합니다.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말리면 됩니다. 대부분 콩 같은 경우 있잖아요. 콩 같은 거 그냥 바깥에 내놓지 않고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팻마루에다가 그냥, 이렇게 용기에다가 이렇게 놔두죠? 그러면 저절로 말려져요. 햇볕에 말리셔도 괜찮습니다. 특히 곡식은 가을 햇빛입니다. 가을 햇빛이 중요합니다. 여름 햇빛보다. 가을 햇빛에 말린 것들이요 훨씬 더 오래 갑니다. 네. 또 제가 질문 하나 해당되다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네. 작년 3월에 제가 귀농을 했습니다. 네. 그랬는데 올해 주로 쇠농사하고 콩농사를 지었거든요. 네. 개간을 해가지고 근데 제가 가장 피해를 입은 것이 노린재. 네, 노린재에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근데 혹시 선생님께서 잘 아시면은 네. 노린재 퇴치법을 알고 계신가? 죄송한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노린재가 와도 너 왔니? 이런다고요. 아니 근데 노린재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토건대리가 성집되게 네, 맞아요. 대고 빨아버리면 그렇죠. 통이 안 열어버려요. 그렇죠. 영혼이 안 맞습니다. 열어버리고 예, 맞습니다. 또 영혼 놈에는 그냥 대고 빨아버리면 그렇죠. 꼬리가 돼버리고 예, 맞습니다. 저도 똑같은 피해 당했습니다. 어떤 분은 그랬었어요. 예. 문제가 있을 때는 주위에 네. 공부나 예, 공부 같은 걸 많이 시키면 네. 어린애가 공부나 목표를 더 좋아하니까 그럴 수 있죠. 네, 맞습니다. 정말 저분은 가끔마다 맞습니다. 제가 혼자 얘기 말씀드린 게 뭐냐면 아까 저기 했죠. 그러니까 걔네들이 좋아하는 거 심는 거예요, 옆에. 걔네들이 좋아하는 거. 노린재만이 아니라 각종 흉들이 많이 나가는 게 동부들입니다, 동부. 녹두보다 동부들입니다. 그러면은 동부들을 옆에 많이 심으면 돼요. 동부들도 무슨 뻥동부, 아니, 무조건 그냥 동부들입니다. 못 먹으면 되지. 보스보스를 한번 질문해 봅니다. 아, 네. 근데요, 예. 공부를 예를 들어가지고 저도 그걸 알고 있는데 네. 그걸 버리기는 아깝잖아요. 아, 네. 그건 물론 근데 제가 아는 방법은 네. 그 드랩에 물론 농약도 나와 있지만은 네. 드랩을 하지 말고 네. 미꾸라지 잡는 콩말이 있어요. 네. 콩말에 그 시장에 가시면은 네. 생선 그 내장이라든가 있으면은 그걸 갖다 넣으면 아주 효과가 좋더라고요. 네. 그게 네. 거의 잘 잡혀요. 그게 네. 좀 그중에서 최고 나은 것도 제가 해보니까. 바로 저런 분들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네, 또, 네. 왜냐면 이 지역은 요 지역만큼 이렇게 하시는데 네. 다른 데도 많이 하시거든요. 이런 걸 많이 하시는데 네. 뭐 서울 쪽이라든가 네. 저도 많이 가봤어요. 네. 물론 여기 가끔인데 하지만은 그쪽에 또는 이거 씨앗을 이쪽으로 보급받아가지고 네. 할 수 없느냐 이기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요. 자, 이제는요. 여기 보면 오늘 요번에 가지간에 채소 효과가 별로 없을 겁니다. 예, 제가 일부러 이게 다 못한 건데, 일단 곡성 종자를 중심으로 해놨습니다. 이번에 벼종자랑. 그러니까 그 경우는 일단은 온라인에서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채소 종자 같은 거 3월 달에, 3월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에 전국 시드림 모임을 강동구에서 합니다. 서울 강동구에서 합니다. 그때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년 1월쯤 되면 증식된 종자만이 아니고 채소 종자를 많이 보강하는 이런 방식으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네. 쪽에 보시면 서울 쪽에 네. 중간에 공정으로 보시면 선중공은 우리 콩이 나무 콩처럼 아주 적어요. 네. 콩은 뭐 잘하시잖아요. 적은데 네. 콩이 색깔이 때깔 틀려요. 때깔. 간지하고 네. 아주 좋아요. 네. 콩이 네. 그 콩하고는 제가 비교를 해봤는데 네.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이제 말씀이 그쪽에 이제 동료들 보이는데 네. 저도 서울 교육부가 되는 장이 교육장이 있게 될 겁니다. 오늘은 초점을 여기 오늘 곡성 종자에 맞췄으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곡성 종자가 대부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320여 점이라 했는데 빠진 것들이 좀 있습니다. 유실된 거죠. 근데 여기에 수집된 분들의 여기가 나와 있습니다. 주소, 연락처, 성함. 그분들한테 가시면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안 줘요. 종자 얻는 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정보가 있으니까 참조하시고요. 여기에 보면은 다 특성이 있습니다. 특성이 있고, 곡성 종자는 특징이 뭐냐면, 종자 수집할 때 대부분 홍종자가 많습니다. 채소 종자는 별로 없어요. 제가 괴산 수집할 때는 채소 종자를 상당히 많이 수집을 했습니다. 그거는 아마 이쪽은 곡물 중심으로, 그러니까 채소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사서 먹는다라는 얘기죠. 담배 상추나 몇 가지. 배추도 병종 이런 거, 동배추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 점을 좀 감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곡성 도감을 좀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그러면은 질문은 여기서 끝내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는, 네, 이제 제가 이 마이크는 김재영 관장에게 옮기고, 그 다음 일정은 또 따로 또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정말